자, 그 다음 내용이 뭐죠? 화폐의 시간가치 파트죠. 이 화폐의 시간가치 파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하고 할증할 줄 아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뭐 핵심이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돈 하나 주고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찾기 놀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이기 때문에 화폐에는 이제 크게 일시불과 연금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가치와 관련해서는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이제 알고 있는 돈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돈을 주고요. 뭐 찾기 놀이라고요? 이하고 같은 알고 있는 돈하고 같은 알고 싶다 돈의 크기 찾기 놀이라고요. 자, 같은 돈 크기 찾기 놀인데 다만 이때 이것을 기준해서 2가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하면 되나요? 예,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예, 이런 곱하기 한다. 이게 뭐죠? 어느 대상에 곱해진 자를 개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수를 곱해서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찾는데요. 이때 이 개수의 이름이 알고 싶다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 개수. 자, 그 말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개수와 관련해서 이제 6가지 개수가 우리 책에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6가지 개수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96페이지의 박스에 6개 개수가 나오고 있죠? 일시불의 무슨 개수? 내가 개수. 자, 일시불의 내가 개수다. 또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는 말도 있죠? 자, 일시불의 현가 개수. 또 연금의 내가 개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수 2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연금 개수 이름에는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는 것과 저당 상수라고 하는 연금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개수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알고 있는 돈의 크기는 다 1로 놓는 겁니다. 개수는 알고 있는 돈의 크기가 얼마일 때? 1일 때 1 곱하기 네모는 얼마죠? 네모다. 그 말은 요 알고 싶은 돈의 크기가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알고 있는 돈 1원과 같은 크기의 알고 싶은 돈의 크기를 개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시불의 무슨 개수죠? 내가 개수입니다. 그럼 알고 싶은 돈이 뭐요? 일시불의 내가 미랫돈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일시불로서 미랫돈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뭐요? 상대편 돈 알고 있는 돈 요 1원은 현재 돈 1원이겠죠. 알고 싶은 돈이 미랫돈이니까 일시불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돈 1원은 아는 거예요. 현재 돈 1원은 알아요. 근데 현재 돈 1원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 주겠죠? 미래로 보내면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니까 N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돈 1원을 이자를 R%로 N년 동안 은행에 적립해 놓으면 미래에 달성되는 금액이 있겠죠? 요 금액의 크기가 일시불의 무슨 개수다? 내가 개수다. 만약 이자율이 10%고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년 후에 찾으러 가면 얼마 돼 있죠? 요 돈은? 1.1원이 돼 있죠. 그것은 어떻게 알았어? 여기다가 뭘 곱한 거죠? 1 플러스 0.1을 곱한 거죠.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는 복리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데 복리로 만드는 방법은 요 돈이 2년 동안 늘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원을 지금 2년 동안 은행에 놨어요. 이자 10%로 얼마 돼 있죠? 1.2가 아니고 1.21원이죠. 그것은 1년 동안 넣어놨을 때 1.1원인데 여기에다 한 번 더 원금과 이자가 더 붙으면 1.1원 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뭐라고 쓴다? 복리. 그럼 이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승이 되겠죠. 2년이니까 3년 후면 3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식으로 쓰면 1 플러스 R에 뭐가 된다? N우승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자리 10%일 때, 자, 2년 후는 1.21원, 3년 후는 얼마예요? 4년 후는요? 놀랍습니다. 98쪽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연복리표가 나와 있나요? 이해됐나요? 그 연복리표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무슨 뜻인데요?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해 놓으면 미래에 내가니까 미래에 달성되는 금액이 있겠죠. 요 돈의 크기를 일시불의 무슨 계수? 내가계수라 쓴다. 그래서 개념 보세요. 96쪽. 일시불의 내가계수 박스에 돼 있죠. 그 박스에 뭐라고 써놨어요? 1원을 현재 돈 1원이죠.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저금해놨을 때 N년이 많은 금액 찾게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돈 1원을 5년 동안 넣어놨다. 그럼 5년 후에 얼마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61 얼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동그라미 크기가 곧 뭐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요 화살표 크기가 곧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데요? 응용할 것 많죠? 내가 땅 사놨어요. 1억 주고 땅 사놨어요. 매년 지가가 10%씩 오른답니다. 5년 후에 팔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아까 1.61 얼마 이렇게 나갔나요? 그럼 한 1억 6,100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하라고 배운 게 지금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일시불의 이름 무슨 계수예요? 현가계수다. 자, 알고 싶은 돈이 뭐예요? 계수 앞에 있는 말이 알고 싶은 돈이라고 지금까지 2번 떠들었어요. 예. 자, 한 번 더 떠들고 안 떠들 거예요. 자, 계수 앞에 있는 돈이 알고 싶은 돈이라 그랬어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시불에 뭐가? 현가가 알고 싶은 돈이. 그러니까 현가는 현재 가치잖아요. 일시불로서 현재 가치가 알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돈이 알고 싶은 거야. 현재 돈이. 알고 싶다 돈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뭐예요? 상대편 돈은? 미래돈이겠죠. 그러니까 미래돈 얼마는 아는 거예요. 이런 개수는 이게 무조건 1원이라 그랬잖아요. 미래돈 1원 아는데 그걸 표현할 때 N년 후에 1원은 알아요. 근데 이건 아는데 요 돈하고 같은 크기의 무슨 돈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의 크기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현재로 고치면 할인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현재 돈을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붙어서 커지잖아요. 반대로 미래돈을 현재로 고치면 뭐 된다? 할인된다. 할인하는 방법은 요 돈을 뭐 해주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 요 곱해서 요게 요 돈을 곱해서 요게 됐으니까 반대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 나누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우승 분의 1을 곱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나누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게 곧 일시불의 무슨 계수가 되는 거예요? 현가계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자, 미래가 언젠데 1년 후래요. 1년 후에 일어나고 같은 크기의 현재 돈의 크기는 할인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원을 1 플러스 0.1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일성으로. 그럼 얼마가 딱 된다는 거예요? 0.9090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에 1원이면요? 천재인데요? 예. 어떻게 그리 잘 알죠? 예. 제곱은 0.82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3년 후에 1원은요? 이제는 제 도움이 필요가 없네요. 예, 그거 다 보고 하면 되죠. 그럼 0. 얼마? 75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97쪽을 보세요. 맨 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미래돈을 현재로 고칠 때는 이 R%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할인율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요게 N년 후죠?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래서 5년 후에 1원이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 지금? 할인되니까 1보다는 작아야지 왜 3.79가 왜 나와? 0.62 얼마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거기 97쪽에 보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동그라미 0.62 얼마 이렇게 써놨나요? 그 5년 후에 1원과 같은 현재 돈의 크기는 얼마? 0.62 얼마인데 요 놈이 곧 일시불의 무슨 계수다? 현가계수라는 뜻이다. 자,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요 둘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요? 역수관계. 일시불은 그래서 일시불끼리 역수관계다 하는 걸 좀 잘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금의 내과계수라고 써놨나요?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돈이 뭐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계수 앞에 있는 것이 알고 싶은 돈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알고 싶은 돈이 뭡니까? 훌륭합니다. 예, 그렇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미리미리 말해주면. 그래서 연금의 뭐 내가 이게 알고 싶은 돈이죠. 내가가 뭐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그러잖아요. 연금의 무슨 가치가 알고 싶다고요? 미래 가치가 알고 싶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다는 말의 전제는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다는 말은 요 연금이 5년 동안 받을 연금인지 1년 동안 3년 동안 받을 연금인지 이걸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연금의 내과 계수에서 알고 싶은 돈은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뭐요? 그래요. 알고 있는 돈은 연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연금 1원씩을 안다는 거예요. 연금은 한 개가 아니죠. 1원 무조건 알고 있는 돈 무조건 1원이니까. 연금 1원씩은 아는데 요 연금이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를 알아야 이걸 미래로 보내면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요만한 크기가 될 텐데 그럼 요 크기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크기를 알려면 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연금인지 5년짜리 연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에서 알고 싶은 돈은 연금의 뭐고? 내과. 연금의 미래가치 요게 알고 싶은 돈이고 알고 있는 돈은 뭐고? 연금이고 이렇게. 그러면 3년짜리 연금은 알아요. 이렇게 1년, 2년, 3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는데요. 그 연금을 내과는 미래로 보낸 거니까 뭐가 붙어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미래로 보내면 미래에 요만한 돈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요 돈의 크기가 곧 연금의 무슨 계수예요? 내과 계수예요. 그럼 여기가 3년이면 3년 후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돈은 1년, 2년, 3년 동안 넣는 연금인데 3년 후에 넣는 돈은 3년 되는 시점에 바로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 같잖아요. 그러면 요 돈은 그냥 1원이야. 그럼 요 돈은요? 3년으로 보내면 얼마 이자 붙어요? 1년치 이자가 붙지. 요 시점 기준에서 1년 전이잖아요. 그럼 1년치 이자 10% 붙으면 얼마예요? 1.1원이겠죠. 요 3년은 그냥 1원이고 여기다 1.1원이 붙어 있겠지. 그럼 요 돈은요? 요 시점에서 2년 전이잖아요. 그럼 얼마 이자 붙어 있어요? 1.21원 붙어 있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3.31인가요? 그게 뭐라고 표현한다고 요 놈을? 연금의 내과 계수라고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3년짜리 연금의 내과 계수 찾아봐요. 얼마라고 써놨어요? 3.31이라고 써놨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알면요.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알아요. 그런데 요 연금을 뭐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매년마다 1원씩 이렇게 적립을 해두는 거예요. 적립해뒀다가 5년 후에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럼 찾으러 가면 당연히 5원보다 더 주겠죠. 뭐가 붙어 있으니까.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 좀 줄까요? 6.10 얼마 이해되셨나요? 그게 연금의 무슨 계수예요? 내과 계수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 가서 직원한테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정기 적금으로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었어요. 5년 동안 넣었다고요. 그래서 이자 10% 준다고 해서 넣어놨어요. 그럼 5년 후에 찾으러 가면 얼마 찾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6.1 얼마 곱해서 얼마? 6,100 얼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무슨 계수 보세요? 내과 계수 96쪽 보세요. 두 번째 나와 있죠. 박스에. 연금의 내과 계수 매년 얼마씩?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를 R%로 뭐 했을 때? 적립해놨을 때 N년 후에 뭐 되는 금액? 달성되는 금액이라고요. 자, 연금의 무슨 가치? 미래 가치. 요 동그라미가 곧 1원씩 이렇게 연금을 적립해놨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연금의 미래 가치. 요 돈이 연금의 내과 계수라고요. 자, 그럼 요 밑에 연금의 현가 계수 보세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알고 싶은 돈이 뭐예요? 훌륭합니다. 이제 알겠죠? 무슨 돈이 알고 싶다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다고요. 그럼 알아야 되는 돈은 뭐예요? 연금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 연금 이거 여기도 3년짜리 연금인지 뭐 5년짜리 연금인지를 알아야 그걸 현재로 고치는 건 할인이죠. 할인해가지고 현재로 고치면 얼마가 될까 이게 알고 싶은 거라고요. 연금에 알고 싶은 돈이 뭐라고요? 현가, 현재 가치가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알고 있는 돈은 연금이라고요. 그러면 1원씩 받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때 전제는 여기 우리가 기간초는 1월 1일이고요. 뭐 2015년이라고 생각해봐요. 2015년 1월 1일이고 요 돈은 2015년 12월 31일에 1원이에요. 그럼 요거 현재로 고치면 할인해야 되면 현재로 고친 게 할인이잖아요. 할인하면 요 돈 얼마 돼요? 0.9090 1년치니까 요거는 2년으로 할인해야 되겠죠. 그럼 2년으로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1% 아까 0.1에 몇 승? 2승으로 할인하면 얼마예요? 0.8이 얼마잖아요. 아까 찾았나요? 요 돈 얼마였어요? 0.75 얼마 되겠지. 3승으로 할인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 다 다음 얼마일까요? 2점 아까 이거 했잖아 우리가 이런 거 이거 다 더하면 요게 연금을 뭘로 고친 거예요? 현재 가치로 고친 거라고. 요 연금 받을 것을. 그러니까 3년짜리 연금이란 걸 알고 있다면 그걸 할인해 가지고 뭐로 고치면 현재 가치로 고치면 얼마쯤 된다? 저거 다 더하면 2.48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무슨 개수예요? 현가 개수예요. 그럼 5년 동안 받을 연금이면요? 이게 의미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가 영명가 5년 동안 받을 연금이다. 연금이 5개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되니까 할인되면 요것은 할인했을 때 아까 요 돈은 0.9090 요거는 0.82 얼마 요거는 0.75 얼마 요건 0.68 얼마 요건 0.62 얼마 다 더하면 3.79 얼마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연금의 무슨 개수예요? 현가 개수예요. 그래서 연금 현가 개수 개념 보세요. 97쪽에 뭐라고 써놨어요? 매년 얼마씩 1원씩 받는 연금은 아는 거죠? 받을 연금을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할인해가지고 뭐로 받겠다고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겠다고요? 그러면 그때 쓰는 개수가 연금의 무슨 개수다? 현가 개수라고 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 이렇게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연금 개수 두 가지가 있죠? 다른 말로 감채인 개수와 저당 상수가 있어요. 알고 싶은 돈이 뭐예요? 알고 싶은 돈이 연금이죠. 연금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똑같은 돈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수수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여기 또 연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알고 싶은 돈이에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뭐예요? 일단 1원이지. 개수는 알고 있는 돈 1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 감채인 개수는 미래돈과 관련을 가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당상수는 현재돈과 관련을 가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요 돈은 무슨 돈이에요? 미래돈 1원이죠. 미래돈 관련을 가지니까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감채인 개수는 1 곱하기 네모는 뭐라고요? 네모. 그럼 요 동그라미 커야 감채인 개수죠? 맞나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N년 후에 얼마 1원은 알고 있어요. 이 말 대신에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요건 알고 있는데 뭐 N년 후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5년 후에 1원 만들려면 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립액이 나오겠죠? 그 적립액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감채기금계수라고 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집 장롱에 넣어놓을 거예요. 5년 후에 1원을 만들고 싶어요. 저 얼마씩 넣어놔야 돼요? 0.2원씩. 장롱은 이자를 안 주니까. 우리 집 장롱 이자 안 주죠? 0.2원씩 넣어놔야 돼요. 5번 넣으면 얼마예요? 5년 1원 되죠? 그래서 감채계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N년 후에 뭐? 그 써놨잖아. 감채계수 읽어보세요. N년 후에 얼마를 만들게 해서? 1원을 만들게 해서 매년 뭐 하는 금액? 불입하는 금액. 연봉리표니까 매년이라고 썼죠. 만약에 연금이 매월이면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근데 이자를 10% 주는 곳에 넣어놨어요. 우리 집 장롱 이자 안 주는데 이자 10% 주겠다는 곳에 넣어놓으면 0.2원보다 많이 넣어놔야 돼요? 적게 넣어놔야 돼요? 적게 넣어놔야 되죠?
그럼 이자 10% 주는 곳에 넣어놓으면 얼마쯤 넣어놓으면 될까요? 그때 감채계수 표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5년짜리 찾아보니까 얼마라고 써놨어요? 0.163797 이렇게 써놨나요? 한 0.25보다 적은 얼마씩 0.16 얼마씩만 적립해 놓으면 여기에 이자가 몇 프로씩 붙어서 10%씩 붙어서 나중에 1원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감채계수는 무슨 뜻이다? N년 후에 1원을 만들게 해서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돈의 크기를 말해요. 제가 5년 후에 1억짜리 땅 살 거예요. 근데 이자 10%씩 주는 곳이 있대요. 저 매년 얼마씩 적립해 놔야 돼요? 0.16 곱해가지고 1600 얼마씩 적립해 놓으면 되죠. 그럼 5년 후에 1억이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감채기금계수는 보시다시피 이자율이 올라가면 감채기금계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감채계수는 작아지죠. 즉 이 동그라미 크기를 작게 적립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뭐 아주 쉬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감채계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감채계수 이제 뭔지 알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당상수라고 써놨나요? 저당상수. 자, 저당상수는 역시 연금계수죠. 그런데 요 돈은 뭐다? 현재 돈이다.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와 관련을 가지니까 현재 돈 1원을 알아요 이 말 대신에 표현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현재 1원을 아는데요. 왜 아느냐 하면 내 통장에 찍혀있대 1원이라고. 왜 찍혀있느냐고 봤더니 은행에서 빌렸대요. 그래서 현재 1원을 뭐 한다면 빌린다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현재 1원을 빌린다면 빌려서 뭐 해야 돼요? 훌륭합니다. 떼먹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1원을 빌렸으면 갚는데 같은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나눠 갖겠다고요. 연금 형태로 나눠 갖겠다고요. 그때 연금액의 크기를 뭐라고 써요? 저당상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는 연금액의 크기가 저당상수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요 돈에는 뭐도 들어있어야 되고 이자만 들어있으면 안 되죠. 원금도 들어있어야 갚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럼 5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그럼 요 돈에는 원금도 들어있고 이자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원리금 또는 연금액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저당상수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1원 빌리면서 5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자는 안 내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죠. 예, 뭐만 갚아라 그래요? 예, 그러면 원금도 안 갚으라 그러면 더 좋은데. 자, 그런데 원금은 갚으라 그랬어요. 5년 동안. 얼마씩 갚아야 돼요? 그럼 모르면 이상한 거죠. 0.25원씩 갚으면 되죠. 그런데 이자를 내놔라 하는 데서 빌렸어요. 10%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0.25원보다 어때요? 커야 되겠죠? 얼마쯤 될까요? 0.263797 이렇게 나가는 거 찾으셨나요? 예, 그렇게 갚으래요. 0.25원보다 더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당상수 개념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97쪽에 현재 얼마를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빌렸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라고 써놨죠. 이게 월 저당상수면 매월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연봉리표 배우고 있으니까 연 저당상수니까 어때요? 매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상순위, 감채계순위 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연금액을 구할 때 쓰는 개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금액.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똑같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저당상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요건 커져야죠. 왜?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커졌으니까 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자, 정리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요. 알고 싶은 돈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은 현재 돈이겠죠? 현재 돈 1원 아는데요.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하면 미래 이만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로 보내면 뭐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건 일시불은 한 개잖아요. 그럼 1보다는 분명히 어때요? 큰 숫자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면 1.1원, 2년 후면 아까 10%일 때 1.21원, 3년 후면 1.331원 이러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알고 싶은 돈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돈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상대편 알고 있는 돈은 뭐예요? 미래 돈이겠죠. 이걸 표현할 때 N년 후에 1원을 뭐해서 할인해가지고 현재 돈으로 고치게 되면 이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 돈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인데 미래 돈이 현재로 고치는 거니까 할인이 일어나겠죠? 할인이 되니까 이건 1보다는 크다 작다?
작다. 1보다는 작아서 1년 후에 돈이면 0.9090이고 2년 후에 돈이 현재로 고치면 0.82, 3년 후는 뭐 0.75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할인되니까. 자,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써놨어요. 알고 싶은 돈이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알고 싶은 돈이 알아야 되는 돈은 연금은 알아야 돼요. 이게 3년짜리 연금인지 5년짜리 연금인지를 알아야 미래로 보내서 이자 붙여가지고 때 얼마나 될지 이걸 알고 싶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금 이론식은 아는데요. 이 연금 이론식을 이자를 R%로 N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미래에 이만한 돈이 되겠죠. 그게 연금의 무슨 개수예요? 내가 개수예요. 연금이 5개다. 그러면 요 돈은 분명히 5보다는 커 있어야 돼요. 맞나요? 5보다는 커 있어야 되겠죠? 뭐가 붙으니까? 이자가 붙으니까. 3개면 분명히 3보다는 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3.31 뭐 이런 거였죠. 5년이면 아까 6.15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였고.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연금. 그럼 연금 이론식은 아는데 현재로 고치는 건 할인이잖아요. 그럼 할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5개 연금이다 그러면 5원보다 어때요? 작아져 있겠죠. 그래서 5원보다는 작아져 있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3.79 얼마가 나와 있더라. 그게 연금의 무슨 개수예요? 현가 개수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연금 개수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연금액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돈은 1원이니까 이때 감채 개수는 미래돈과 관련을 가지죠. 그래서 N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연금 형태로 매기간마다 적립해놔야 되겠죠. 그 연금액의 크기를 뭐라고 쓰고 감채 기금 개수라고 쓰고 현재 돈 1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저당 상수라고 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쓸 거라고요.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뭐가 나온다?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 안다. 그렇게 말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수관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시불은 뭐끼리 역수관계다? 일시불끼리 역수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97쪽에 가면 상호관계 나오죠? 역수관계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뭐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뭐하고 감채기금계수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감내 현저 요렇게 외우시라 그랬네요. 자, 감채기금계수하고 역수관계는 뭐라고요? 내가계수죠. 근데 일시불은 뭐끼리 역수관계가 있어요? 일시불끼리 역수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무슨 내가겠어요? 연금의 내가계수겠죠. 그래서 감채기금계수하고 연금의 무슨 계수하고 내가계수하고 역수관계예요. 감채기금계수의 다른 말이 뭐예요? 상환기금률 이렇게 써놨나요? 감채기금계수 또는 다른 말로 상환기금계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상환기금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채기금계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회사가 미래에 회사채를 발행했다. 우리 금융론에서 회사채는 부채라 그랬죠. 부채니까 미래에 이만한 돈을 갚아야 된대요. 갚으려면 회사는 그 돈을 뭐하기 위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 놓기 때문에 이 돈의 연금의 다른 말이 뭐다? 상환기금이고 다른 말이 뭐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기금 형태로 적립하는 돈이다. 그래서 감채기금이다. 그래서 연금의 다른 말이 감채기금 또는 상환기금이니까 이 연금계수 이름을 감채계수 또는 상환기금계수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감채계수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관계고 현은 현가계수겠죠? 근데 일시불은 아니죠. 왜 일시불은 뭐가 있으니까? 역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의 현가계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뭐하고 역수관계다? 저당 상수하고 역수관계다. 그래서 외울 때는 감내 현저 해서 일단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그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있나요? 저당 상수는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요건 받는 돈이잖아요. 빌려줬을 때 연금 형태로 받는 돈이죠. 요 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건 은행 입장에서 원금 상환분은 원래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 자본 회수분이라고 이게 맞죠? 그게 다 이자니까 이건 자본 뭐요? 수익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당 상수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자본 회수와 자본 수익의 논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5년에 저당 상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아까 16, 3797 이렇게 나가나요? 그러면 감채계수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0.163797이죠? 우리 이자율이 몇 프로였죠?
10%였잖아요. 그럼 0.1 더하면 얼마예요, 그게? 0. 감천계수에다 0.1 더하면 0.263797이 되죠? 그게 곧 뭐하고 같아져요? 저당 상수하고 같아지잖아요. 이게는 원금 회수하고 이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저당 상수, 감천계수는 이게 원금 적립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97쪽에 상호관계에서 저당 상수는 상환기금률, 다른 말로 감채기금계수에다 할인율, 다른 말로 이자율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요걸 더하면 이게 저당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논리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환 조견표라는 거 열심히 배웠네요. 그래서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뭐가 나오는 거다?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하는 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융자액이 1억이고 이자 10%로서 10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그러면 저당 상수가 얼마였죠? 그 뒤에 보면 써놨잖아요. 0.16 뭐 그 보입니까? 그래서 10년이니까 162745 뭐 이렇게 써놨죠. 근데 뒤에 거 머리 아프니까 그냥 0.16이라 그러자고요. 그럼 0.16이면 얼마씩 갚아야 된다? 1600만 원씩 갚아야 되겠죠. 요게 크기가 균등이잖아요. 요렇게 연금 형태로 갚아 나가는 거니까. 근데 요 1600만 원을 뭐도 들어있어요? 원금도 들어있고 이자도 들어있는데 이자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해서 내는 거다?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내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1차년도 잔금은 당연히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으니까 1억 전체죠. 거기에 이자율 10%니까 얼마다? 1000만 원. 그럼 원금 상환분은 얼마예요? 원금 상환분은 6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원금 600 갚았으니까 잔금이 9,400만 원이 되고 여기다 몇 프로? 10%면 940만 원이 되고 여기가 660만 원 되고 이렇게 쭉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잔금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상환조견표 이렇게 1600만 원씩 똑같이 갚아 나가는 거는 10년 동안 똑같지만 초기에는 지금 이자 비중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고 있죠. 요렇게 되고 원금은 어떻다? 600부터 시작해서 쫙 앞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요렇게 되고 두 개 합해갖고 원금과 이자가 균등한 건 똑같다. 그게 상환조견표죠. 그러면 이 원금의 한 반 정도 갚으려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된다? 한 3분의 2 정도 지나야 된다. 왜? 초기에 뭐를 많이 갚아서 이자 비중이 높았죠? 그러니까 원금의 반 정도 갚으려면 기간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1억 빌려서 지금 얼마씩 1600만 원씩 갚아 나간다 그랬죠? 자, 쭉 갚아 나갑니다. 갚아 나가는데 이제 몇 번 갚아야 돼요? 10번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1600만 원씩 10번 갚다가 한 5번 갚았어요. 지겨워서 어때요? 얼마 남았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잔금 얼마 남았어요? 5번 갚고 나서.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남았다 그래요? 1600만 원짜리가 몇 개 남았다 그래요? 5개 남았다 그러죠. 그러면 요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고. 요게 뭐요? 알고 싶다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거 있죠? 알고 있다에 뭐만 곱하면? 알고 싶다 개수만 곱하면 알고 싶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궁금한 거요? 이 남아있는 연금을 지금 현재 한꺼번에 갖고 싶다고 찾아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요 돈 연금 받을 것을 지금 뭐요? 현재 한꺼번에 갖고 싶다. 그러면 얘 이름이 연금의 무슨 가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 말 이해됐죠? 요 시점이 현재니까 연금 현재 가치. 그러니까 알고 싶다 계수 곱하기 뭘 해야 돼요? 알고 싶은 게 요 놈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으니까 현가 개수를 곱해야 되죠. 알고 싶다 개수. 몇 년치? 5년치 이걸 정확하게 잔여 기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잔금 보세요. A 시점의 잔금은 저당 지불액에다가 저당 지불액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 16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쓴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600만 원 여기에다 뭘 곱하면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무슨 기간? 잔여기간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리고 잔금 비율이란 말이 나오나요? 잔금 비율은요. 뭐가 잔금 비율이에요? 잔금 비율은
자,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중에서 뭐의 비율이에요? 잔금의 비율이지. 맞나요? 그럼 원금이 얼마예요? 빌린 돈 1억이잖아요. 융자에. 요 1억은 뭐하고 같아요? 아까 1,600만 원짜리 10번 내야 될 것을 어때요? 현재 한꺼번에 갚을게. 그럼 이퀄이 되는 게 여기 1억이잖아요. 할인해가지고 현재 한꺼번에 갚을게. 그러면 곱하기 연금의 무슨 개수예요? 현가. 요걸 할인해가지고 현재 한꺼번에 갚는 거니까 연금의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몇 년? 10년. 전체 기간이죠. 전체 기간이고 조금 전에 잔금은 요 1,600만 원짜리 요거 몇 개? 5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 무슨 기간? 잔여 기간. 그럼 요렇게 되면 요거 두 개 약분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금 비율은 맨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총 상환 기간의 연금 현가 개수분의 위에는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 개수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런 잔금을 구할 때 연금의 무슨 개수 쓴다? 현가 개수라고 하는 걸 쓴다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재밌어지고 그러면 학개론도 쉬워지고 학개론이 쉬워지면 강사가 이뻐지고 미안합니다. 좀 더 잘생긴 선생으로 참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99쪽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써놨죠. 예, 현금 수지 측정. 예. 자, 우리는 미랫돈을 아까 현재로 고쳐야 되는데 투자를 통해서 생기는 수익은 운영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처분을 통해 생기는 수익이 있겠죠? 그걸 알아야 뭐 할인해서 현재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영업 수지 계산이다. 자, 우리 가유순전후 기억납니까? 가유순전후 그리고 빠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경비세 이렇게 강의를 했네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영업수지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지인데요. 그 가능 총소득이라고 써놨죠. 영어로는 potential gross income이다. 그래서 잠재 총수익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가능하게 볼 수 있는 조소득이다. 총을 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소득이다.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 써놨죠. 단위당 예상 임대료다. 고시원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가능 조소득은 고시원 방 한 개당 1년치 예상 임대료 수익이 있을 거예요. 고시원 방 한 개당 월 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년치면요. 480만 원. 그게 단위당 뭐가 되겠어요? 예상 임대료죠. 근데 고시원 방수를 곱하면 되겠죠. 방수가 10개다. 그러면 10 곱하면 4,800만 원. 그런 게 가능 조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 있어요. 거기에서 뭘 빼라고 돼 있어요? 공실. 예, 공실 및 임차인의 임료 지급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이라고 써놨죠. 그게 공실 및 불량부채 허용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불량부채가 있으면 어때요? 그 우리 은행에서 돈 안 갚는 거 있으면 쌓아두는 게 충당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불량부채 허용액 또는 대손충당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충당금이니까 대손충당금. 그래서 불량부채 허용액 또는 대손충당금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거는 빼줘야 된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더해준다. 기타 소득이 다른 말로 영업수지 계산해서 기타니까 영업 외 소득이 되겠습니다. 고시원이면 방에서 나오는 수익 말고 주차장 수입이나 뭐 자판기 수입이나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기타 소득. 다른 말로 영업 외 수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뺄 것 빼고 다 할 것 더해서 뭐가 나왔어요? 유효 총소득. 총이 조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총수익이 생기는 거다. 자, 유효 조소득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순으로 가는 거죠. 순수익, 순영업소득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비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하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써놨네요. 포함되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수선비,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비품 등의 대체 충당금 이렇게 써놨나요? 이 대체 충당금이 뭐죠? 비품은 뭐가 발생해요? 우리 학원도 영업을 하려면 에어컨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감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가 대체 충당금인 거예요. 감가상각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또는 다른 말로 그게 뭐다? 대체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이건 대체예요. 그죠? 대체시키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고요.
그거 외에도 광고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건 다 어디에 포함된다? 영업 경비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관련돼 있는 거, 가치 정진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 개인적인 업무비라든가 영업소득세, 또 자본이득세, 부채 서비스세, 저 원가이자를 말하죠.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영업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는 거하고 안 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원금과 이자,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유효 총소득에서 위해서 영업 경비 빼면 뭐가 나오죠? 순영업 소득 나오나요?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 다시 뭘 빼라고 돼 있어요? 부채 서비스에 은행 갖다 줄 원금과 이자, 아까 저당 지불액이라 그랬죠. 원리금 상환액 갖다 주면 세전연금수지가 나와요. 이 세전연금수지가 누구 수익이라고요? 지분 투자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 소득. 그래서 이게 지분 다른 말로 배당 몫이에요. 지분 투자자 배당 몫. 세금을 내기 전에 지분 배당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분 배당률 그러면 지분 투자액분에 여기 있는 세전연금수지 이걸 쓰는 겁니다. 지분 배당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분 배당 빼고 나면 영업소득세 이제 빼야죠. 빼면 뭐가 나와요? 세후연금수지. 현금수지를 다른 말로 현금흐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유, 순전후, 공경빚세 해가지고 공실, 경비, 빚, 부채서비스액, 세금 이렇게 쫙 빼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세후현금수지, 즉 세후현금흐름이 나온다. 그때 영업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소득세 계산할 때 제가 이렇게 알려줬네요. 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다? 번 돈에 대해서 내는 거다. 소득에 대해서. 번 돈인데 그걸 따질 때 순영업 소득을 기준해서 따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때 순대는 좋으니까 더하고 이자하고 감가되는 건 싫으니까 빼세요. 그러면 여기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이 과세 대상 소득에다 뭘 곱하면 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다? 소득세가 나온다. 자, 그래서 순대는 좋으니까 더하고 이자하고 감가되는 건 싫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 알아달라 그랬어요. 그게 맨 밑에 나와 있는 영업소득세 계산식이죠. 순영업소득에다가 대가 뭐라고요? 대체충당금입니다. 그 대체충당금은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서 뺐거든요. 뺐지만 이건 세금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로 봐서 오히려 더해준다 그랬어요. 뺐던 거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지급액 있나요? 요것들은 역시 뺀다. 번 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빼서 과세 대상 소득을 찾고 거기다 세율 곱하면 영업소득세다. 자, 그래서 순대 이감 해서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일단 두 개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자. 자, 넘어갑니다. 맨 끝에 기간말 지분복귀액 계산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기간말 지분복귀액 계산은 영업시 말고 뭐가 있다고요? 처분시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전형적인 투자자는 한 5년 정도 갖고 있다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기간 말이라고 하는 건 5년 후에 처분할 때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투자하기 전에 미리 뭐 하는 거다? 예상. 그래서 5년 후에 판다면 매도 가격이 나오겠죠? 이때 매도 가격은 실제 매도 가격이 아니고 뭐죠? 예상 매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면 여러분한테 중개사 수수료도 주고 등기 비용도 주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순매도 가격이 나옵니다. 순매도 가격에서 아직 은행에서 안 갚은 돈 미상한 저당 잔금 있나요? 아까 잔금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나요? 어떻게 구해요? 마치 안 배운 것처럼 그러네요. 여기 저당 지불액에다 뭘 곱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무슨 기간? 잔여기간 하면 이렇게 잔금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상한 저당 잔금 안 갚은 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10년 동안 갚을게요 그래 놓고 5년 만에 지금 어때요? 팔고 간다 그러면 남은 잔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상한 저당 잔금에서 은행 못 갖다 주고 그러면 드디어 누구에게 들어오는 돈이 생겼어요?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이 생겼죠? 그걸 지분 복귀액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기 전이니까 세전이 되겠죠? 자, 세전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럼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지분 복귀액은 지분 투자자 몫으로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분 투자자 자기가 투자한 돈.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5년 동안 계속해서 원금이자 갚았죠? 기억납니까? 그 중에 이자는 내고 나면 땡이지만 원금은 뭐예요? 갚으면 그 부동산에서 누구 몫이 많아져요? 지분 투자자 몫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쓴다? 지분 형성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지분 형성분이 있으면 그 지분 형성분에 해당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저 지분 투자자 몫이 되겠죠? 지분 투자자 몫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파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가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지분 투자자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지분 복귀액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분 투자액. 두 번째, 지분 형성분. 지분 형성분에는 원금 상환분만을 말하는 거지 이자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죠? 이자는 내고 나면 땡이니까 원금 상환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본이득, 즉 가치 상승분 요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본이득세 세금 빼고 나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액에 들어오는 돈이 뭐죠?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그러면 이 화폐의 시간 가치하고 지금 이제 현금 수지 측정까지 했는데 현금 수지 측정까지 했는데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는 지지난번은 안 물어놨고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는 요거 물어놨네요. 20번에서 다음 기억번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놓고요.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뺐어요? 요거 빼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순 영업소득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건 아시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업 경비. 경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영업 경비에 아까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었죠? 그럼 영업 경비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여기 들어가는 거. 자, 1번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이 아까 뭐였어요? 우리 가유 순전후에서 요 가에서 뭘 뺀다 그랬어요? 공실하고 불량부 채용액 빼죠? 그리고 뭐는 돼요? 기타 소득은 더하잖아요. 이 기타 소득이 다른 말로 뭐요? 영업의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는 아니죠. 영업 경비 여기에서 빼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죠. 요거는. 그래서 영업의 수입 아니고요. 자, 비품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비품의 감가상각비 아까 비품의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금의 원리금은 어디 있었어요? 아까 순영업소득에서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에서 원금과 이자 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영업경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는 아까 팔았을 때 맨 끝에 있었잖아요. 되팔았을 때. 그러니까 영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죠. 건물의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어디에 들어가지만 영업 경비에 들어가지만 취득세가 영업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아니죠. 예, 재산세는 운영과 관련돼 있으니까 매 기간마다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취득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요건 2번 비품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됐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뭐 할 줄 알아요? 할인할 줄 알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01쪽 가서 뭐 하면 돼요? 투자할까 말까 분석만 하면 되네요. 잠깐 쉬었다가 투자 분석 기법 봅니다.